안녕하세요, 캠빌리지입니다. 저희는 연극과 뮤지컬의 성지, 대학로에 위치한 카메라 렌탈샵입니다. 지난 1, 2화에서는 저희 캠빌리지가 보유하고 있는 소니의 대표적인 카메라와 렌즈 모델을 비교 분석하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면은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 정렬되어 있죠. 우리 모두한테 아주 익숙한 배터리 아이콘을 제외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맞는지 아마도 쉽게 파악이 안 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카메라 화면 속에 아이콘들이 의미하는 메뉴들과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메라 알파7 R4웨이를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델마다 메뉴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명칭이나 설정 방법은 모두 유사하니까 다른 모델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 더워. 먼저 촬영한 사진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에 대한 기본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형식에 보면은 로우, JPG, 로우 플러스 JPG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로우 JPG의 파일 저장 형식을 손쉽게 전환할 수 있고요. 2가지를 모두 저장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우의 파일 유형에는 압축과 비압축이 있고요. JPG의 화질에는 엑스트라 파인, 파인, 표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초고화질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본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크기를 선택하는 걸 보면은 L, M, S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라지, 미디움, 스몰 3가지고요. 바디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가지 옵션에 따라서 화소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횡비입니다. 종횡비를 선택하는 옵션은 알파7 R4웨이를 기준으로 3:2, 4:3, 16:9, 1:1 4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촬영 세팅에 따라서 바꿔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적인 부분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여를 낼 때 설정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쪽에 FN, 펑션 키에도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었는데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단일 촬영을 할 건지 연속 촬영을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타이머 기능도 이쪽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알파7 R4웨이를 기준으로 드라이브 연속 촬영 모드를 보시면은 하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초에 10장까지 촬영 가능한 모드이고요. 하이로, 미디움으로, 로우로 내려갈수록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장수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점 모드입니다. 초점 모드는 기본으로 저희는 연속 AF, AFC라고 되어 있는 요거로 항상 내고 있는데요. 요거가 앵글상에서 어떤 특정 피사체를 잡았을 때 카메라를 돌려도 해당 피사체에 계속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 자동, 단일 촬영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초점 영역입니다. 보시면은 와이드, 존, 중앙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요. 와이드의 장점은 앵글 어디에서든지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단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끔씩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 존이나 아래에 있는 확장 플렉스블 스팟으로 넘어가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넘어갔을 때 특정 영역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거는 펑션 키 위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눌러주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출 보정입니다. 노출 보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알파7 R4웨이에서 노출 보정은 ISO를 오토로 둬야지만 활성화됩니다. 원하는 밝기, 노출이 안 나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ISO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걸로는 모니터 옆쪽에 있는 조작 키를 돌려주시면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놔서 사실 여기 펑션 키를 들어가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다음은 측광 모드입니다. 측광 모드는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건데 기본으로 저희는 다중으로 세팅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7 R4웨이에 플래시는 장착이 안 돼 있어서 플래시가 터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저희가 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오토로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똑같이 펑션 키 들어가신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선택해 주시고 위로 4개 눌러주시면 색온도 필터를 입력하는 값이 나옵니다. 2500에 가깝게 가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차가운 느낌의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고요. 6500에 가깝게 가면은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스타일 기능은 알파7 R4웨이의 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필터에서도 채도, 대비, 선명도는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값을 선호하는 설정으로 따로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디아로는 다이나믹 레인지 옵티마이저로 장면을 분석하고 피사체를 감지해서 전체적인 밝기와 콘트라스트, 즉 대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바디 내부에서 기계적으로 조금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 노이즈가 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테디샷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화에 설명드렸던 70-200, 100-400 렌즈에는 스테디샷이 렌즈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70-200, 100-400 같은 망원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하게 되면은 해당 기능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녹화 미디어 설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능은 녹화 미디어 우선순위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메모리 카드 슬롯을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슬롯 1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한 개의 메모리 카드만을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한다면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개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영상과 사진을 분류하려면 1번, 2번 각각의 슬롯에 들어갈 메모리 카드를 미리 선택을 해주시고 녹화 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별도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캠빌리지입니다. 이제 카메라 내부의 설정 값을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 본체에 달린 물리적인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밝기를 조절하는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인데요. 카메라에는 요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총 3가지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리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면 다이얼,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후면 다이얼, ISO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작 휠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바꿔서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손맛에 맞게 변경해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 설정과 버튼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처음 보여드렸던 카메라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각각 어떤 기능이었는지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의 큰 틀은 저희가 대여를 진행할 때 대여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설명이 낯설 수도 있고 모든 용어나 내용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알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콘텐츠를 기획해 본 겁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여자분들 외에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매장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작성된 홈페이지 주소 참고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혹은 유선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렌탈이 필요하다면 캠빌리지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